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 그들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에 대한 지식은 일반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교양 과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책 읽기를 쓰는 조이맘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한 지 20년 정도가 되는데 제 블로그 컨텐츠 중에서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이 바로 나르시스트에 대한 책 리뷰였습니다. 나는 완벽하다라는 심리,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요. 최근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는 분들이 그 원인을 찾다가 발견한 정신심리학적 병명이 바로 나르시스입니다. 나르시스트의 증상을 분석해보면 정확하게 공통된 증상과 행동 방식이 있고 이로 인해서 평생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에서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심리학자 김태형, 출판 새창미디어, 책 제목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 이 책은 2009년, 거의 13년 전에 출간한 책인데요. 그 시절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르시스에 대해서 이 책은 나르시스의 정의와 대처 방법에 대해 정석으로 잘 설명한 책입니다. 자세한 글과 내용은 저의 토론토 조이맘 블로그에 오시면 다시 리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온라인 서적 밀리의 서적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로부터 상처받으시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온갖 자기 자랑만 늘어놓기에 바쁜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나르시스트라고 부른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나르시시즘이란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소년 나르키소스로부터 유래했다.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아름다운 자기 모습에 반해 스스로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숱한 여성들의 구애를 거들떠보지 않은 채 자신에게만 몰두하다가 결국에는 샘물에 빠져 죽었다. 그가 죽은 자리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나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그 꽃을 나르키소스, 수선화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나르시스트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며 몹시 거만하게 굴고 심지어는 자신을 신비하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잘난 체를 한다는 것이다. 나르시스트는 타인들로부터 과도한 인정과 존경, 나아가 숭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데 만일 이런 요구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격렬하게 화를 낸다. 나르시스트의 특성. 사랑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 조언은 싫다. 대중의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자신만을 비추어야 한다. 화려한 겉포장. 나르시스트는 타인의 사랑이나 평가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 즉 타인의 눈이나 손가락질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들은 다수의 대중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화려한 겉모양을 꾸미는데 집착한다. 자기 과시와 특권의식. 나르시스트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자신만이 옳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걸 다 아는 만물 박사인 척하고 어떤 문제이든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치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자신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남들의 허점을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질책하고 비난한다. 나르시스의 우월감이 가득 찬 과시적인 태도는 남들을 경멸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런 경멸과 깎아내리기 밑바탕에는 빼앗긴 혹은 빼앗길지도 모를 사랑을 되찾아오려는 강력한 동기가 숨어 있다. 나르시스의 애정 결핍은 워낙 심해서 남들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지를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면 사랑과 인정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과 무의식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다른 이들을 기필코 꺾으려고 한다. 또한 나르시스트는 우월감이나 전능감의 상실을 사랑의 상실로 받아들이므로 자신의 입지가 위협당한다고 느끼면 반사적으로 누군가를 위축시키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려서 다시 울줄한 기분을 되찾으려고 한다. 이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타인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끊임없는 비난과 흠잡기에 몰두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능력을 열심히 개발해왔기에 그들은 남들이 어떤 점에서 자신보다 못한지를 찾아내는데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다. 한마디로 나르시스트는 꼬투리 잡기의 명수이다.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자기 과시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나르시스트는 강한 특권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특별히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게 나올 것이라는 불합리한 기대를 하고 있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들로부터 특별히 대우를 기대하므로 어느 정도의 성공에도 만족할 줄 모르고 늘 세상이 나를 알아보고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또한 자신은 특별하므로 보통 사람은 자기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믿으며 자주 오만무리하고 건방지게 행동하기도 한다. 나아가 그들은 남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벌컥 화를 내기도 한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반성을 할 수 없다. 나르시스트에게 자기 자신, 나아가 자신이 집착하는 대상에 대한 비판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와 세상의 사랑과 관심을 박탈당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나르시스트는 제 잘난 맛에 사는 아주 자존심 강한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자아는 몹시 허약한데 특히 그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몹시 부족하고 불안정하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이런 허약한 자아는 나르시스트를 남들의 비판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게끔 한다. 자아가 불안정하고 약한 사람은 사소한 비판에도 심한 분노 반응을 보이거나 정반대로 몹시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나르시스트의 자아는 허약하고 공허하므로 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한다. 자기 방어는 나르시스트로 보이는 가장 으뜸가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위해 합리화, 부인, 역비판 같은 방어 기제들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결점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반면 남의 결점은 심각하게 부풀이고 자기 잘못이 명백함에도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거나 그것을 아예 부인하기도 하며 자신의 견해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꺼리낌 없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논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끄집어내 엉뚱한 비판을 퍼붓는 것이다. 나르시스트는 이렇게 자기 방어에 몰두하기 때문에 매사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데 특히 그들은 아주 사소한 무시당한 싶은 느낌에도 크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나르시스트는 충고나 비판도 그것을 적대적인 공격으로 간주해 부적절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증오하거나
반대로 아주 의기소침해진다. 그것은 그들이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아가 불안정하고 약하며 남들은 무심하게 넘어갈 사소한 일들도 쉽게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열등감, 모욕감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즉, 비록 나르시스트의 겉모습은 우월감과 거만함, 강한 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열등감과 불안함, 허약함 등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나르시스의 방어적 태도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외부 세계는 과소평가하려는 욕구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왜곡을 부추긴다. 즉, 자기 자신과 외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나 특정 사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화하고 주관적으로 재가공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르시스트는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못하므로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결함은 자기 성장과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고 그것은 또다시 자아를 허약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단점에 대해 변명하거나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교훈을 얻고 성장할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도 실패하고 만다. 아무리 오랫동안 관계를 맺더라도 놀랍게도 나르시스한테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말이나 자기 반성적인 말,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설사 나르시스트가 그런 말을 하거나 비판에 동의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척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은 절대 바뀌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결국 자기 뜻대로 해버린다. 그들의 사전에는 반성이란 단어가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다. 경제적, 착취적, 가학적인 대인관계. 나르시스의 사람 분류법은 아주 단순하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을 자기를 한껏 부풀려 줄 사람과 윽박지르고 깎아내리기에 만만한 사람이라는 두 부류로만 나눈다. 즉,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두가 다 경멸하고 깎아내려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평가는 찬양과 경멸이라는 극에서 극을 오가는 경향이 있다. 즉,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찬양하거나 그의 존재가 자신을 뒤높이는데 도움이 될 때는 그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다가도 그가 자신을 비판하거나 그의 존재가 자신을 위축시킬 만한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즉각 그 사람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자신만을 사랑해 주길 바라는 존재이므로 결코 타인들을 사랑할 수 없으며 타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도 없다. 즉, 그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나 타인의 처지에 이해하는 능력도 터없이 부족하므로 남을 동정하고 배려하거나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다. 나르시스가 가장 일관성 있게 그리고 주요하게 사용하는 수법은 끊임없는 비난과 신경질이다. 나르시스트는 남을 비난하는데 도같은 달인이다. 물론 그들은 상대방을 능숙하게 조종하기 위해 가끔은 칭찬도 해주고 축해 올려주기도 하는 식으로 적절하게 양념도 친다. 그러나 그러한 양념은 끊임없는 비난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일 뿐이다. 나르시스의 비난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들의 비난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말하며 야금야금 떡을 다 빼앗아 먹고는 할머니까지 잡아먹은 호랑이처럼 그들의 비난 하나를 모면하면 또 다른 비난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심한 잔소리는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심한 분노 감정의 발산일 뿐이고 건전한 충고나 조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건전한 충고나 조언은
상대방을 위한 마음에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하는 잔소리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말든 그걸 듣는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든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타인들이나 자식들 보는 앞에서도 보란듯이 배우자를 비난해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식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을 공개적으로 혼내고 비난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서도 그저 자기 말이 구구절절 다 옳은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윽박지르고 문제는 모든 행동을 고치지 않은 너한테 있다고 우겨댈 뿐이다. 나르시스와 생활을 함께하는 이들은 언제 또 비난을 들을지, 그들이 언제 또 신경질을 낼지 몰라 항상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긴장 상태에서 살아간다. 나아가 시도들도 없이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만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신경질을 부리고 비난을 퍼붓는 나르시스한테 계속 당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어 점점 무력감에 빠져들고 결단력을 잃게 된다. 나르시스트는 대인관계에서 전혀 진실하지 않아서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친절하게 굴지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웃는다. 또한 그들은 가까운 이들에게는 냉담하게 굴고 심지어는 정서적인 학대를 일삼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행세한다. 나르시스트는 모든 대인관계를 끊임없는 권력 다툼으로 몰아가는 비상한 재주가 있는데 그들은 심지어 아이들을 두고도 배우자와 경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배우자를 깎아내려 무력화시켜 아이들을 소나기에 주려고 획책하며 배우자와 자식 사이, 아이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지배권을 공고히 하려고 행동한다. 그 결과 나르시스트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에는 항상 암묵적인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크고 작은 갈등, 시기와 질투 따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들도 남들에게 돈이나 선심을 쓰긴 한다. 그러나 그건 역시 본질은 자신의 착취 목적,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즉 그들은 자기가 주고 싶은 것만 준다. 주기는 주는데 상대방의 욕구나 소망은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준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주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욕구,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몰두하는 나르시스의 욕구는 당연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나르시스가 가지는 대표적인 자기 중심적 욕구는 다음과 같다. 병적인 자기애. 나르시스트도 외부 대상에 대해 열정을 쏟을 수 있는데 이때 외부의 대상이란 자기 자신의 대체물이거나 소유물이므로 결국 그것 또한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 타인 혹은 소유물에 대한 관심은 프로이드는 자기애적 대상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자식을 스스로와 동일시하거나 소유물로 간주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부모. 실제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집착은 흔히 명예, 재산, 배우자, 자식, 육체적 힘, 외모, 지성, 재치 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민감성으로 나타나곤 한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르시스트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외부 세계의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사랑도 할 수 없다. 무한한 성공욕과 권력욕. 나르시스트는 성공해야만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착각하므로 자신이 크게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그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무한한 성공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성공욕은 흔히 자신이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 화려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해야 마땅하다는
과대망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르시스트는 타인들과의 건강하고 친밀한 대인 관계를 맺지 못하므로 항상 사회적, 심리적 외톨이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갖지 못해 끝모를 외로움과 고독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지나친 통제욕. 나르시스트는 줄기차게 남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위장된 친절과 관심, 거짓말과 장밋빛 헛 공약, 적대감 고취와 이간질, 죄의식이나 미안함 느끼게 하기, 겁주기와 비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 특히 툭하면 넌 나한테 신세 졌어라고 하며 생색을 내므로써 상대방이 부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나르시스의 18번이다. 물론 자신이 신세를 진 것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나르시스의 이야기는 모두 나에게 큰 시세를 졌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나를 배신했다라거나 내 조언과 충고를 무시해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르시스트는 남에게 지시를 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참지 못한다. 즉, 자신에 대해 아주 사소한 통제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나르시스트는 일단 가까운 관계가 되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참견하고 간섭한다. 예컨대 걸음걸이, 옷차림, 식사 예절, 자세, 사람들과의 대화 방식, 말투, 간단한 돈 문제, 사소한 집안일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간섭하고 만일 허락을 받지 않고 버스가 아닌 택시를 타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매하는 등 독자적인 행동을 시도하면 그들은 비난하거나 신경질을 내므로써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다. 자신이 대단히 훌륭하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남들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이며 남들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만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아기 시절의 자유감이나 통제감 발달 과정에서 커다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할 가능성도 있다. 나르시스트는 항상 자기중심적 욕구만을 앞세우므로 감정 기복과 변덕이 심하고 감정 통제 능력이 거의 바닥 수준이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려고 하고 터무니없이 억지를 부리고 지독하게 고집이 세며 비난과 신경질 그리고 공격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나르시스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사랑에 대한 병적인 욕구.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는 부모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러므로 애정 결핍이 심한 나르시스의 마음속에는 분노 감정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남들과 사랑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므로 자신에게 와야 할 사랑을 빼앗아갈지 모를 타인들을 무섭게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때 나르시스트의 시기와 질투는 오랫동안 누적된 분노 감정의 지원을 받으므로 매우 격렬하고 공격적이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에게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 더해질 때 비로소 나르시스즘이 본격화된다고 주장한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나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과잉 보호와 감싸주기. 독재자 부모는 비난, 따지기, 소리 지르기, 신경질, 화, 폭력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 만일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하나가 독재자라면 잘못된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독재자 부모를 모방하게 된다. 자기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자신이 비판받기 전에 남을 비판하고 공격받기 전에 공격하는 법을 배운다. 다툼이 일어나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거칠고 강압적으로 나가면 원하는 바를 얻는다고 믿게 된다.
예상되는 상황은 능숙하게 회피하고 일단 당황하게 되면 무섭게 고함을 지르고 흐느껴 울고 심지어 공격적으로 욕설을 퍼붓기까지 한다. 나르시즘적인 인격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장기간에 걸쳐 점차 굳어진다. 따라서 그들의 욕망은 뿌리가 깊고 무의식적이며 그들의 허약한 자아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과대망상적 보호막 혹은 과대망상적 자아 또한 견고하다. 나르시스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영원히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죄수이며 타인을 사랑할 수 없기에 결국 자기 자신도 올바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존재이다. 나르시스트는 서로 수많은 사람에게 떠받들여지고 그들 속에 묻혀 있어도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 늘 혼자 살아야만 하는 완벽한 외톨이일 뿐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르시스트 2부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이맘 토론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